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조성호입니다. 오랜만인 것 같네요. 여러분 뭐 주식 투자,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 하고 계시나요? 주식 투자랑 부동산 투자 중에 어떤 게 더 여러분들은 좋다고 생각하세요? 그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럼 왜 더 좋느냐? 일단 책 한 개, 그 책, 이런 책 하나 있는데 이게 야성적 충동이란 책이에요. 여기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. 뭐라고 돼 있냐면, 그러나 실상을 모르는 대중들은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계속 뱀 기름을 사야 했다.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이제 약장사들이 좀 사기를 많이 치나 봐요. 우리나라도 뭐 사기치면 이러잖아. 이놈 어디서 너 지금 약을 팔고 있어 이러잖아요. 미국도 똑같나 봐요. 이거 좀 저도 되게 신선했는데, 실상을 모르는 대중들은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계속 뱀 기름을 사야 했다. 여기서 말하는 뱀 기름이 주식이에요. 보면 2001년의 경기 침체는 이러한 평형이 절대로 모든 관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다. 뭐 이 얘기는 뭐 경기 침체는 많은 기업들, 특히 닷컴 기업들이 실제로는 뱀 기름을 팔고 있다는 대중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이 붕괴한 결과였다. 그러니까 야, 이 주식 너무 좋아라고 해서 막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뱀기름, 약장사였다는 거죠. 약 팔았다는 건데, 부동산과 같은 대안투자로 눈길을 그래서 돌리게 되었다. 이러한 현상은 칼 케이스와 실러가 1989년부터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. 200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투자자들은 회계 부정이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 방향을 돌리게 된 핵심적인 이유라고 분명하게 밝혔다.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자 대상의 가치를 알기 위해 회계사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. 이래서 2000년도 초에 닷컴 버블로 주식시장 폭락하면서 나 도저히 못 믿어. 얘네들 다 뱀기름을 만병통치약으로 팔고 있어. 회계사들도 다 한통속이야.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부동산 시장이 2001년, 2002년, 2003년 쭉 폭등을 했죠.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. 그러다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폭락해서 잠잠하다가 다시 또 랠리를 시작해서 지금 와서 2023년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. 지금은 좀 침체장이고요.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? 얼마 전에 이제 뭐 임창정 씨도 막 좀 어느 정도 연로가 되고 막 라더견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, 라더견이라는 사람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지도 않아요. 근데 엄청 좀 노안이더라고요.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. 어쨌든 그런 사람들 그 SG 사태, 주가 조작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? 그냥 그 주식이 뭔지도 몰라. 삼천리 그러면 난 처음에 저도 솔직히 삼천리 자전거 만드는 그 삼천리인 줄 알았어요. 뭐 가스회사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오르니까 사는 거야. 그러면 오르니까 사는 거 정말 위험하잖아요. 주가 조작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. 그러면 오르니까 사는 거 말고 뭔가 이 회사가 뭔지 알고 사야 돼. 그럼 알려고 봤더니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재무제표밖에 없어. 근데 재무제표도 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이미 미국에서도 그랬다는 거죠. 뱀기름을 팔았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회계장부를 다 조작하면 되니까.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알고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속아서 사거나 또는 속지 않더라도 그냥 오르니까 사거나 하는 건 너무 위험하죠. 그에 반해서 부동산은 여기도 그러잖아요.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 방향을 돌리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회계 부정이다. 부동산 시장에서는 적어도 투자 대상 가치 알기 위해 회계사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. 가서 보시면 돼요. 사람들이 얼마큼 돈을 그 부동산에 가서 쓰는지, 월세가 얼마가 나오는지. 월세 나오면 월세가 얼마 나온다. 어느 부동산에서 월세가 한 달에 얼마가 발생한다는 거랑 어느 기업에서 그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매년 얼마를 발생시킨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. 결국은 주식도 어차피 배당이 핵심이에요. 배당은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하잖아요.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빼고 나머지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이제 계속 적립을 하지만 결국 이 이익잉여금도 배당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 그 상가 1년에 월세 1,000만 원 나오는데 그 기업 1년에 당기순이익 1,000만 원 남는데, 그 당기순이익과 그 월세가 그 부동산의 가치이고 그 주식의 가치인데,
그 주식의 가치가 다시 말해서 1년에 당기순이익 1,000만 원 넘는데 이 회계 자료가 부정이라는 거예요. 심지어 그 회계 자료를 보지도 않고 사는 경우도 많고 주식을. 근데 부동산은 부정할 수가 있나요? 물론 사기 분양이라는 것도 있어요. 렌트프리를 1년에 막 2년 계약인데 렌트프리가 1년이야. 그리고 월세 300만 원이래. 그러면 따지고 보면 월세가 300인데 렌트프리가 1년이고 2년 계약이야. 그러면 따지고 보면 월세가 150만 원인 거죠. 그런 식으로 사기쳐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보여주면서 야 이거 월세 300만 원씩 나오고 1년이면 3,600만 원짜리 부동산이니까 비싸게 사 라고 이제 사기치는 분양 사기도 있지만 그건 정말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. 사는 사람이. 부동산 몇 군데만 들어가 보면 돼요. 그리고 그냥 칼국수 먹으러 들어가요. 그래서 저는 맨날 물어보거든요. 사장님 여기 칼국수 너무 맛있는데요. 사장님 여기 월세 얼마나 내세요? 비싸죠? 어때요? 여기 한 전용 한 11평 12평 될 것 같은데 한 얼마 정도 내세요? 그럼 사장님이 안 알려주는 사장님도 있지만 한 3명한테 물어보면 한 2명 정도 알려줘요. 그렇게 해서 알아내면 돼요. 그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.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, 회계사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부동산 시장은 적어도 내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왜 부동산 시장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. 네,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